안녕하세요. 스포츠 비추는 스익남TV입니다. 오늘도 근거 있는 영상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시면 적중률 높은 무료 조합픽 정보방에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스익남TV와 함께 도전해보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경기는 9월 5일 FC 도쿄 콘사도르 삿포로 일본 리그컵 프로2 분석 FC 도쿄 콘사도르 삿포로 축구 경기 분석입니다. FC 도쿄는 1차전 경기에서 1-2로 패배했습니다. 상대적 우위에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결과입니다. FC 도쿄는 전반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편안한 축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이 리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전반에 실점을 하면서 균형이 다시 맞춰졌으며 후반 종료를 앞두고 수비의 집중력 문제로 인하여 추가 실점을 허용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FC 도쿄는 홈이라는 이점을 살려 2차전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다가오는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FC 도쿄는 1-2라는 스코어를 뒤집기 위해 90분이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팀의 공격 기복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경기에서 골을 기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FC 도쿄의 공격 로테이션 자원인 윙포워드 콘노 선수, 공격형 미드필더인 우치다 선수는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할 예정입니다. FC 도쿄의 공격 옵션이 사라졌다는 것은 팀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공격 자원이 그만큼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경기 초반부의 점수 차이를 통한 안정 또는 우위를 가져가지 못한다면 힘든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FC 도쿄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수비입니다. 최근 뒷공간을 쉽게 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오류를 범하는 모습을 종종 노출했습니다. 뒷공간을 파고드는 콘사도르 삿포로를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아직까지 자리하지 않습니다. 콘사도르 삿포로는 원정 경기를 펼쳐야 하지만 1차전에서 2-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전력면으로 놓고 본다면 비교적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세를 놓고 본다면 부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1차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심리적인 면에서도 우위에 있습니다. 원정 경기는 다소 불리하기 때문에 공격보다는 수비 중심의 축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팀은 일반적으로 3-4-1 전형으로 축구를 합니다. 후방에 3명의 중앙 수비수를 배치해놓고 중앙에 2명의 미드필더는 공이 페널티 박스로 진입하기 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하는 선수는 미야자와와 아라노 선수입니다. 콘사도르 삿포로는 미야자와 아라노라는 자원뿐만 아니라 윗선에 배치되어 있는 윙어들도 수비 상황에는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콘사도르 삿포로의 수비 시 안정감은 선수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하지만 공격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FC 도쿄 콘사도르 삿포로 축구 경기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팀은 FC 도쿄가 자명합니다. 하지만 공격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우선 수비 시의 움직임은 좋지만 공격 시의 움직임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도 빠르지 않습니다. 선수비 후역수비라는 축구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빠르게 공격을 전환할 수 있다는 확신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윙어들은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라인 전진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콘사도르 삿포로가 일선으로 공을 전달한다 하여도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카네코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FC 도쿄 콘사도르 삿포로 경기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콘사도르 삿포로의 전술적인 색깔입니다. 콘사도르 삿포로는 팀이 승리를 하고 있지 못할 때 수비적인 운영을 통하여 승리를 가져가는 시리축구를 하기보다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축구리그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강등이 없었습니다. 콘사도르 삿포로는 강등이라는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자 승리에 집중하기보다는 공격적인 전술을 유지하면서 선수들에게 색깔을 입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콘사도르 삿포로는 지난 시즌에서 3-4-3과 같은 전형으로 후방 빌드업 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측면의 센터백들은 풀백처럼 공격에 관여하였고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은 센터백 위치로 내려와서 빌드업에 관여하는 방식입니다. 콘사도르 삿포로의 축구는 난도가 높은 전술이기 때문에 이 축구에 적응하려면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콘사도르 삿포로는 대형 영입을 하기보다 팀의 유망주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팀의 축구를 본다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라이커라는 마침표입니다. 콘사도르 삿포로가 지난 시즌에도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팀의 주포였던 스즈키 무사시 선수의 이적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선수의 공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최전방에서 해결해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FC 도쿄 콘사도레 삿포로 두 팀의 기량을 비교해봤을 때 콘사도레 삿포로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콘사도레 삿포로는 전술적인 부분으로 부족한 기량을 채우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맨마킹 방식으로 수비를 진행합니다. 모든 선수에게 정해진 지역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 방식으로 수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인의 진영에서만 수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진영에서도 압박 수비를 통하여 빌드업을 방해할 때에도 유지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전술의 완성도는 높다고 할 수 없겠지만 몇몇 경기에서는 이 전술이 제대로 적중하여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가와사키 프론탈테와의 경기였습니다. 당시 경기는 무려 2-0 완승을 가져갔습니다. 콘사도레 삿포로의 가장 큰 흠은 팀의 전반기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었던 안델손 선수가 중국의 우한 선전으로 이적했다는 점입니다. 이 선수는 제1리그 득점 선두에 오르기도 하면서 득점왕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중국 원희의 유혹에 넘어가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콘사도레 삿포로의 최전방 부재에 대한 문제는 현재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FC 도쿄에는 디에고 올리베이라라는 스트라이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제1리그에서 6년 동안 활약하면서 일본 무대에서 이미 검증된 선수입니다.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레안드로와 아다일톤과 좋은 호흡을 보여주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6년 동안 일본 무대에서 활약하면서 상대 수비수들에게 충분히 많이 분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무대 정상급 결정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FC 도쿄는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를 하는 축구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많이 보여줍니다. FC 도쿄는 수비와 중원을 연결할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자리하지 않는 4-4- 전술로 축구를 할 때 이와 같은 문제를 상당히 많이 노출했습니다. 센터백과 중앙 미드필더의 공백을 채워줄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기 때문에 수비진에서 빌드업을 할 때 중원으로 공을 전달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형, 강한 압박에 약한 모습을 보여준 FC 도쿄는 전술의 상승상 콘사도레 삿포로에게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FC 도쿄의 공격진은 기대할 만한 화력을 품고 있지만 최전방으로 공을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다는 것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다가오는 FC 도쿄 콘사도레 삿포로 경기에서 FC 도쿄는 승부와는 별개로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이 큰 점수 차이로 패배를 할 때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리그에서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2차전은 FC 도쿄가 좋아하는 홈에서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며 팀은 1-2라는 불리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집중력은 FC 도쿄가 골을 생산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FC 도쿄가 상대팀의 강한 전방 압박을 이겨낼 수 있다면 짧은 패스를 바탕으로 상대의 골문까지 공을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FC 도쿄는 강한 전방 압박을 이겨내기 위하여 비대칭 4-4- 포메이션으로 한번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FC 도쿄는 홈 어드밴티지와 더불어서 더 나은 전력을 바탕으로 콘사도레 삿포로를 누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스일남TV는 이번 경기뿐만 아닌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분석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배트맨 토토 스포츠 토토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언제든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픽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 또한 10년차 베타로 활동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까닭은 꾸준한 적중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안 하셨다면 한 번이라도 좋으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승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